네, 투자 맛집 찾아 떠나는 투자 핫플레이스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의 경우에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 반영하면서 지수가 변동성을 나타냈고요. 우리 시장은 2,700선 넘어섰고 오늘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은 눈치 보는 상황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 안에서 눈여겨볼 섹터들 바로 찾아 떠나가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섹터로는 통신 장비 꼽아주셨습니다. 1시간 전쯤에 속보가 나오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게 정부가 스페이스X와 원웹의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에 승인하겠다라는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이제 바닥 탈출의 신호냐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정말 중요한 게요. 위원님이 이 이슈를 보기 전에 이미 한 2시간 전쯤에 꼽아주셨던 섹터라고. 그러면 먼저 선점해 주셨던 거잖아요. 1시간만 더 방송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이슈 체크하고 나서는 더 기대감이 있겠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기대했었던 그런 이슈들이었고요. 물론 그래서 오늘 뭐 관련주들이 뭐 주가 상승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이슈 이외에도 정해져 있는 기대했었던 스케줄의 이슈가 또 하나 있었던 것이 미국도 이제 주파수 사용 기간이 내년 6월경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우에 이제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대규모 주파수 경매를 할 예정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완료,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장비들, 이제 중개기와 같은 통신 장비주들이 좀 최근에 좀 관심들을 좀 갖고 좀 지켜보고 있었던 그 차였었고요. 오늘 이제 그런 이슈들과 함께 관련주들 중에서 뭐 KMW가 뭐 17%, 뭐 에이스테크도 뭐 1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 장비주들이 오랜만에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물론 당장에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양국의 이 대규모 발주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장이 다소 기대보다 좀 못한 미증시의 상승 마감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틈새를 지금 이 관련주들이 좀 오히려 더 수혜가 쏠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좀 탈출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출의 신호를 포착하면서 틈새 공략할 수 있는 첫 번째 섹터로는 통신 장비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내수주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원화 강세가 힘을 보태게 되면서 수출주는 지고 이제 내수주가 떠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렇게 대선에 대한 기대감, 원화 강세, 그리고 대표적으로 관세 무풍지대라고 볼 수 있겠는 이 내수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뭐 저도 최근 들어서 뭐 현대백화점도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 부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어제 금리 또 인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말씀하셨던 원화 강세 요인도 있겠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또 저 PBR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 또 이제 가치주 좀 찾기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까지 다 여러 가지가 좀 겹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백화점 그리고 또 이제 뭐 호텔 뭐 등등해서 다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요즘에 카지노도 상당히 좀 주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의류업체까지도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주가 바닥권에서 조금 차분히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도 좀 지수가 조정기에 이런 것들을 찾기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 대비도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그런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지수 조정에 눈여겨볼 섹터로는 내수 소비주 관련한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선 후보들의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11월부터는 공영 주차장에는 태양광 관련한 에너지 설비 시설들이 설치가 될 거라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은 대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만큼 대선 끝나고 나면 또 같이 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랑 같은 얘기 같은데요. 사실 어제 미증시가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불구하고 기대만 못한 상승 마감을 보이면서 지금 지수가 하락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런 대선과 관련된 정책주가 초반에 강세의 쏠림이 잠시 좀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뭐 태양광 또 풍력 거기다 최근에 원자력까지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준 그런 후였고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악재까지도 더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등락이 상당히 좀 커졌었던 그런 흐름을 이미 보여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락이 상당히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인 만큼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좀 사실 조금 더 떨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또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일단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의 접근 정도로 제한적으로 좀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체크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은 정말 단기적인 종목도 너무 잘 봐주시고 몸집 큰 종목까지도 시장의 예상을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일 수 있는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전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 골라봤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이백이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이틀째 상한가를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조금 그래도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올릭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올릭스는 올 2월달에 이미 일라일리로 이제 비만 메쉬 치료제 9,100억의 기술 이전을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남아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탈모와 심혈관 치료제, 황반변성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미 과거에 이제 그 갈릭이라는 중국 업체의 기술 이전을 한 리보엑산 기반의 그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게 마일스톤도 수령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역시 임상을 순항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이것도 역시 비중화권 쪽으로의 기술 이전도 기대가 되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의 파이프라인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까지의 기대감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 2월에 기술 이전 이후에 박스권의 양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며칠은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도 나름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다시 한 번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가능성에 한번 무게중심을 두고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기록했던 64,000원 정도가 최고가 정도인데요. 일단 오늘은 1차적으로 그 가격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올릭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목 점검의 경우에는 삼성물산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롯데관광개발의 경우에는 14,000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받지 못한 종목 점검에 대해서는 2시 반 무반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